습관이라는 한자의 형태를 유심히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습은 어린 새가 날개짓을 배우는 모습에서 나온 한자어다. 관은 마음을 하나로 꿰뚫어 묶어둔 모습이다. 여기서 미루어 보면 어린 시절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마음이 묶이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습관으로 인해 자제력 없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고치기가 더 쉽다.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는 습관을 바꾸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습관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에우에누스의 말처럼 습관은 제2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몇 년 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는 하버드대 학생들 그리고 서울대생들이 선호하는 도서 100권을 비교 발표했는데요. 하버드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들이 주로 고전인 반면 서울대생들 선호 목록에는 고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시대를 넘어 삶의 기초가 되는 지혜를 알려주는 고전의 가치보다 먹고 살기 위한 지식의 가치가 더 중요한 우리의 세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베스트셀러 다산의 마지막 습관의 저자인 조윤재 작가의 신작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인데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 동서양의 고전에서 그 내용을 찾아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현자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우리가 고전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얘기들로 치부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사회관계와 사상에 있어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인생에 대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일갈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주역은 영어로 Classic of Changes라고 합니다. 현 시대의 키워드인 변화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그 본질과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 궁하면 통한다, 궁즉통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프롤로그에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변화, 날마다 진실하게.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지속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주역에 실려있는 변화의 핵심 요체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의 줄임말인데 역이라는 한자의 뜻이 바뀌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영어로도 Classic of Changes, 즉 변화의 고전으로 번역된다. 많은 고전에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독 주역을 변화의 고전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주역이 변화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위의 구절이 가장 대표적이다. 흔히 궁즉통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닥쳐도 벗어날 길이 있다고 격려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궁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벗어날 길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고난을 벗어나 멋지게 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궁하면 변해야 한다. 변해야 길이 열리고 일단 길이 열리면 그 길을 따라 꾸준히 가면 된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더 주어져서 50살까지 역을 공부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50는 공자가 지천명의 나이라 하지 않았던가. 역을 통해 변화를 알고 천명을 한다면 남은 삶을 흠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공자는 책을 묶은 끈이 3번이나 달아 끊어지도록 주역을 공부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공자처럼 주역을 닳도록 읽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도 고전에 있다. 대학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진실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고대 중국의 탕왕이 세숫대야에 새겨두었다는 이 구절이 변화의 핵심을 단 3마디로 말해준다. 먼저 진실로 새롭게는 반드시 변화하겠다는 확실한 다짐이다. 겉모습만 살짝 바꾸는 것은 변화라고 할 수 없다. 마음의 근본까지 속속들이 바꿔야 한다. 새로운 하루를 맞기 위해 날마다 세수를 하듯이 마음도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해야 한다. 탕왕이 세숫대야에 새겨놓은 것은 날마다 변화하겠다는 다짐이다. 단 한 번 크게 변한다고 해서, 멋진 이벤트로 구호처럼 변화를 외친다고 해서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다음 날이면 사라지고 만다. 진정한 변화란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는 변화의 습관화다. 습관처럼 변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습관이 오래되면 본성이 된다. 습여 성성이라는 말처럼 본성을 바꿀 때까지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체를 보면 진실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하는 변화가 어때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를 속속들이 바꾸게 하는 것, 날마다 계속할 수 있는 것, 바로 공부다. 진실로 나를 바꾸고 날마다 나를 바꾸고 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는 없다. 이 책은 일부, 어제의 삶에서 찾은 인생의 태도 3가지, 2부, 내일의 삶을 채워줄 4가지 공부로 나누어 39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물안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한계. 장자에는 정저지화, 즉 우물안 개구리의 이야기가 거듭해서 나온다. 무의 자연의 철학자 장자가 사람들의 좁은 시야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좀 더 장대한 꿈을 꾸고 세상 넓은 줄 알고 살라는 가르침이다. 짧은 인생, 그리고 좁디 좁은 바닥에서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화로 표현한 것이다. 그중 한 가지는 이렇다.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에서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동해에서 온 자라에게 자랑하다가 드넓은 바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자라는 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준다. 바다는 천리의 먼 거리로 그 거대함을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천길의 높이로도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네. 우임금 시절에는 10년 동안 9번이나 홍수가 났지만 바닷물은 불지 않아 그대로였고, 탕임금 시절에는 8년 동안 9번이나 가뭄이 들었어도 바닷물은 줄어들지 않았네.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변화하는 일도 없고 비가 많으나 적으나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으니 이 또한 동해에 사는 즐거움이라네. 얕은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정신을 잃고 말았다. 우물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왕노릇하며 살던 개구리에게 동해라는 큰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차원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신들의 대화를 통해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다. 황하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았던 황하의 신 하백은 바다의 장대함을 보고 탄식한다. 그것을 본 바다의 신 약은 이렇게 충고한다.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우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살다 죽는 곤충에게는 얼음을 알려줄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문가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다.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물한 개구리는 결코 세상의 거대함을 꿈꾸지 못한다. 한 번도 우물 바깥을 보지 못했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물한 개구리는 그곳에 만족하며 안주하기 마련이고 여름만 사는 곤충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얼음이 되는 겨울까지 살 수는 없다. 이처럼 그 어떤 동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본능적인 지식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활동하는 공간, 주어진 시간,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다.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머무를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학자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환경의 중요성을 통찰했다.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비록 자신은 귀향을 오고 가문은 패족이 되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늘날과 같이 좋은 학군을 찾거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비록 어려운 처지지만 미래의 희망과 이상을 지키려면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있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절절한 가르침이다. 무릇 사대부의 갑법은 뜻을 얻어 벼슬길에 나서면 서둘러 산언덕에 집을 세워둬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급히 서울 언저리에 의탁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명부에 있는지라 너희들로 하여금 잠시 시골집에 숨어 지내게 했다. 뒷날의 계획으로는 다만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거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세가 기울어 능히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서울 근교에 머물면서 과실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생활을 도모하다가 재물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저자 가운데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시간의 한계는 사람 역시 자연과 다를 바 없다. 누구나 주어진 수명 이상 살 수 없고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아무리 유능해도 권력이 있어도 부유해도 가지는 것은 오직 24시간이다. 이를 두고 보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시간을 아끼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전국시대의 영웅 제갈량은 아들 첨에게 반드시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가르치며 시간에 대한 통찰을 전해준다. 게으르면 정밀하게 연구할 수 없고 거칠고 조급하면 성품을 다스릴 수 없다. 나이는 때와 함께 달리며 뜻은 해와 함께 가버려서 마침내 마르고 시들게 되면 궁색한 곳에서 한탄한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게으름과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성품이 게으른 사람은 깊은 공부를 하기 어렵고 조급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이루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패습으로 자신을 버린 사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통렬한 가르침이다. 지식의 한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지식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삼는 공부다. 머릿속에 담는 지식만을 위한 공부는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당연히 실천할 수도 없다. 간혹 잘못된 지식이나 오류가 있어도 걸러내지 못하므로 공부로 인해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오늘날은 명성과 실제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다. 지식과 지위를 자랑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중에는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어려운 용어와 외국어를 남발하며 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상식적인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도 많다.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와 객관적 판단력이다. 장자에는 대롱을 통해 하늘을 살피고 송곳 하나로 땅을 재려고 하니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가 라는 말이 실려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드넓은 세상과 경지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직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만의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이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한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이러한 모든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감한 도전을 통해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상황을 읽는 통찰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지식과 경륜을 갈고 닦아 남들이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삶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알고 나의 존재 의미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의 확립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사는가?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크고 대단한 꿈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작은 우물 안이라는 환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그 시작이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삶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된다.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라.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비슷한 용어로 통찰력이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살짝 가려져 있어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차이를 요약해보면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능력이고 통찰력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쉽게 말해 창의력의 사람은 새로운 무엇을 발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해답을 찾는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명저 총균세에는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된다. 그 중에서 상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쓰일 곳을 찾은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있다면 그 뒤에는 그러지 못한 무수한 발명품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처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 고안되었던 발명품들조차도 나중에는 뜻밖의 다른 필요에 더욱 큰 가치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고안한 것은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증기기관은 곧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다시 기관차와 배를 움직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총균쇠에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토머스 에디슨의 축음기, 니콜라우스 오토의 자동차 등 수많은 발명품이 처음에 의도하는 다른 용도를 찾음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처음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의 일이다. 축음기를 발명한 몇 년 후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이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마음을 바꾸어 축음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사무용 구술기계였다. 다른 기업가들이 축음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넣으면 대중음악이 흘러나오는 주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에디슨은 자기 발명품이 사무용이라는 중요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전락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에디슨도 축음기의 주된 용도는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일이라는데 마지못해 동의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 역시 창의력은 있었으나 통찰력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창의적인 인재들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발명품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통찰력의 사람이 찾음으로써 그 발명품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살려나갈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설사 천재적인 발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나갈 때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300여 년 전 동양에서도 이 이치를 꿰뚫어 보았던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책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송나라에서 대대로 세탁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넣는 일이 많아서 그 집안에는 손발에 동상을 막아주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었다. 하루는 소문을 들은 어떤 상인이 백냥에 그 비법을 팔라고 했고 그 사람은 가족회의를 열어 팔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평생 세탁 일을 해도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비법을 팔아버리자. 그들은 상인에게 비법을 팔았고 상인은 그 길로 오나라 왕을 찾아가 바쳤다. 마침 천하의 앙숙인 월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자 오나라는 월나라를 침공했고 그 비법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한겨울 수전을 치르는 전쟁에서 오나라 병사는 동상이 생기지 않는 약을 발라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월나라 병사들은 손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전쟁은 오나라의 큰 승리로 끝났고 상인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비법을 팔아버린 송나라 사람은 여전히 고생하며 세탁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사는 장자가 친구 해시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해시가 위나라 왕에게서 선물 받은 엄청 큰 조롱박이 쓸모없어 부숴버렸다고 하자 장자가 예를 들어 말해준 고사다. 해시가 친구인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신이 위나라 왕에게서 선물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비록 왕이 선물했던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호기로운 인물임을 자랑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장자가 보기에 해시는 귀한 물건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심한 인물일 뿐이었다. 장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탁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그것은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야. 지금 자네는 엄청나게 큰 조롱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것을 배로 삼아 강이나 호수 위로 떠다닐 생각은 못하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불평만 한단 말인가? 자네는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일세. 통찰력은 물건의 용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에도 유용한 힘이다. 진시황의 숨겨진 아버지라는 풍문이 있는 여부리가 편찬했던 여시춘추에서는 통찰력을 관찰하는 능력이 주는 힘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마음은 숨겨지고 감춰져 있어서 측량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숨겨진 의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인들만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에 성인들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기고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어 위정에서 공자는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고 자신의 본심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는 2번씩이나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누구라도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른다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준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밝힐 놀라운 창의력은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발명품들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통찰력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사물이나 물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사물의 새로운 의미를 알고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몸에 익힌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놀라운 발견들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현상에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고전을 통한 지식이다. 고전이 말해주는 지혜가 내 삶에, 내 일에 적용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온고이 지신, 즉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다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류 이추, 즉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 새롭게 생각을 넓혀나가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들이다. 성경 전도서에 실려있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도 이 원리를 유추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숨겨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고정관념과 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목과 세심한 관찰력이다.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모르는 쓸모를 찾아내는 통찰력,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소중한 지혜다. 우리가 이 생을 다할 때까지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갈 생각도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으려 하지도 않으니 슬프다. 사람들은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 하면서도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선 독서가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난 안중근 의사처럼 특이 체질이 아니어서 괜찮아 하지 마시고 하루에 고전 한 줄, 책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고 깨우치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